안녕하세요, 욱입니다. 오늘은 삼국지 대표 사건 소개, 그 첫 번째 시간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로 대표되는 삼국이 자리도 잡기 전에 벌어진 대전쟁, 관도대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관도대전이 발생할 당시 중국 대륙의 최강자는 원소였습니다. 공손찬을 섬멸하고 땅도 비옥하고 생산량도 넘사벽인 하북 지역을 평정한 원소는 누가 뭐래도 중국 대륙의 최강자였습니다. 이때 당시 조조는 후한말 이름만 남아있는 황제의 밑에서 착실히 내실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력으로 보자면 1, 2위를 다퉜던 그 둘의 결전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조와 원소가 처음으로 격돌한 곳은 백마라는 지역입니다. 이 백마 전투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수인 관우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조조와 원소의 결투인데 왜 관우가 등장하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세력은 크게 조조와 원소 둘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 있었지만 유표와 유비 등 잔존 세력들도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도대전 이전에 조조는 서주를 가지고 있던 유비를 공격했고 유비 세력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관우는 평소 친분이 있던 장묘의 설득에 따라 조조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고 유비와 장비는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우를 가진 조조와 유비와 장비를 데리고 있는 원소가 백마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당시 원소에게는 알량과 문추라는 능력 좋은 두 장수가 있었는데요. 이 두 장수에게 조조의 장수들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관우, 본인을 환대히 대접해 주었던 조조의 은혜를 갚기 위해 출전해 알량을 단칼에 베고 이후 문추까지 단칼에 베어냅니다. 이에 분노한 원소가 유비를 데려와 책임을 물으려 하지만 유비는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면 관우는 돌아올 것이다. 알량과 문추 두 장수보다 관우 한 명이 이득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원소를 설득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이 전투 이후 관우는 조조의 품에서 벗어나 유비에게 돌아갑니다. 안량과 문추라는 걸출한 두 장수를 베어낸 조조였으나 결과적으로 강대한 세력에 밀려 원소의 도하를 막지 못하고 관도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형세는 관도에 고립된 조조군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원소군으로 짜여집니다. 수적으로도 유리하고 자원도 많았던 원소는 수십 리에 걸쳐 진을 구축하고 서서히 전진하며 조조를 조여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조조도 수십 리에 걸쳐 진을 구축하고 방어하는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원소는 관도를 뚫기 위해 조조는 관도를 방어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원소가 토산을 쌓으면 조조도 토산을 쌓고 원소가 막루를 지으면 조조는 이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둘은 치고박으며 전투는 지구전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전으로 갈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조조군이었습니다. 지구전의 양상으로 가면서 조조군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좋지 않아졌습니다. 식량은 나날이 줄어가고 병사들의 사기 또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조에게 허유라는 행운의 여신이 도착합니다. 허유는 원소 진영의 모사였습니다. 당시 허유는 원소 진영에서 비리도 탄로나고 대책도 거절당하면서 원소 진영에서 입지가 완전히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유는 과거 친분이 있던 조조에게 투항해 오게 됩니다. 조조에게 투항하며 허유는 지구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오소 지역에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를 신뢰한 조조는 직접 행동을 개시해 오소로 진격하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원소는 급히 지원군을 파견하였으나 지원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오소군은 점멸당하고 맙니다. 이에 따라 원소 진영 내부에서는 내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내분으로 인해 원소군 진영은 혼란에 빠지게 되며 원소는 급히 도망치게 됩니다. 직접적인 패배의 원인은 허유의 배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패배의 원인은 원소의 독단적인 성격과 원소 진영 간부들의 내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도대전에서 대패한 원소지만 아직도 하북지방의 최강자는 원소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원소가 병사하게 되면서 원소 진영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원소 아래에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원소는 내심 장남인 원담이 아니라 삼남인 원상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계자 공표도 하지 못하고 원소는 병으로 급사하게 되고 가신들은 장남 원담을 밀게 되면서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담과 원상의 내분을 틈타 조조는 다시 하북 지방을 공격합니다. 이에 따라 조조가 원소의 세력을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조조는 넓고 비옥하고 인재풀도 넓은 하북 지역을 차지하게 되며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게 됩니다. 원소의 죽음 이후에도 원소의 세력은 강대했습니다. 허나 독단적 성격, 반려들의 내분, 후계자 문제 등의 내상을 치유하지 못한 원소는 결국 조조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이렇게 관도대전은 조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관도대전을 통해 중국 대륙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하북지방을 차지한 조조는 이후 삼국시대에서도 가장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후에 한국 통일을 하게 되는 진나라까지 하북지역을 발판으로 삼아 삼국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관도대전은 삼국지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 중 하나입니다. 이 전쟁에서 원소가 승리했다면 원소가 삼국을 통일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삼국지 3대 대전 중 하나인 관도대전, 다들 재밌으셨나요? 다음 삼국지 대표 사건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